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원서 접수 받은 지 얼마 안 지났고요. 이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한 정리 단계입니다. 제가 이번에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인데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문제는 34회부터 25회까지입니다. 34, 25회인데 1번부터 40번까지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34회 본 다음에 33회, 32회 이런 순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제 강의는 요약 정리도 함께 할 겁니다. 즉 기출 지문에 나와서 이게 왜 틀렸냐 그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요약 정리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컨셉은 기출 문제와 요약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회부터 16회까지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가 아닌 변리사나 감정평가사 아니면 행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의 5개년치의 기출문제 중에서 저희 시험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발췌해서 볼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래서 테마별로 중요한 부분에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는 것을 저희가 학습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뭐든지 처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실 거고요. 계속 파트별로 나오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을 거니까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자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결 중 연결된 것은 잘못된 것은 임차인의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잘못됐습니다. 자, 먼저 형성권의 개념을 보셔야 합니다. 형성권의 개념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매매를 들었죠. 매매는 계약이에요.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형성권은요. 일방의 의사표시만, 즉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형성권이 대표적인 게 뭐냐? 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형성권 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언제 나오죠? 지상권 파트에 나오죠. 지상권이 뭐죠?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즉,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뭘 할 수 있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뭘 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절했을 때 지상권을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계약갱신 그럼 거절하자? 그럼 이거 사가. 근데 이 매수는 매매예요.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합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상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즉 지상권 설정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법률의 규정에서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파트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중요해요.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또 어디 나오냐? 토지 임차인, 즉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 하나는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토지 전세권은 실질적으로 토지 임차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 전세권자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어디서 나오죠? 임대차 계약분이죠. 누가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을 전제로 했을 때 임차인이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을 매수해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매매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임대인의 승낙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도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부속물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계약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속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권리가 발생되는 거죠. 권리 의무가. 또 하나는 지료 차임 증감 청구권.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지료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또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증액이 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죠. 자, 지료 주임 창감 청구권도 차임 증감 청구권도 뭐다? 형성권이다. 그러면 지료 차임 증감 청구권의 핵심이 뭐냐면, 자,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겠죠. 증액은 당연히 임대인이 하겠죠. 그런 경우에 차임 증액 의사표시를 했겠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결정입니다. 그럼 법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결정된 차임의 이행기가 언제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비록 임대인이 차임 증액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었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있어야 비로소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에 도래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증액 청구 의사를 표시한 때 결정된 법원이 결정된 차임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액 청구 의사 표시가 도래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 거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법원 결정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언제다? 증액 청구를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때. 근데 지문에서는 의사 표시가 도달한 때 이렇게 친절하게 가정했지만 의사를 표시한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표시는 항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보다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또 하나가 무권 대리행위의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자, 무권 대리행위면 기억할 게 뭐냐면 유동적인 무효 상태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여 그 대리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게 무권 대리행위 추인입니다. 추인. 이 추인 또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 효력을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형성권이란다. 취소권은요? 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유동적, 무권들은 유동적 유효죠. 취소권 뭐다? 유동적인 유효예요. 유효긴 유효인데 유동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향후에 취소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취소는 유효한 유동적 유효 상태를 취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시킵니다. 즉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형성권인 겁니다. 해제권은요, 말 그대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 합치해서 아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렇기 때문에 해제권, 해지권 모두 형성권입니다. 비교할 게 뭐냐면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법정 해제권이 아니면 당사자의 계약단은 약정 해제권인 건데 비교가 뭐다? 합의 해제. 말 그대로 합의예요. 양 계약의 당사자가 야, 이 계약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제안을 하고 상대방 동의되면 그 계약에 의해서 그거와 구별하십니다. 해제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형성권이고 비교할 게 뭐다? 합의 해제. 해제는 계약이다. 자, 두 번째. 자, 지명채권 양도. 준물권행위다. 자, 물권행위 개념과 채권행위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자, 매매계약이 채권행위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어떤 효력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목적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대신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매수인은요,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에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목적이 실현됩니까? 그렇지 않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매도인이 그 청구권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매매대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되죠? 매수인이 실제로 그 돈을 매도인에게 줘합니다. 그래서 채권인은 뭐다? 급부의 문제가, 급부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반면에요,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와 제가 어떻게 계약을 했죠? 물권적 합의와 등기예요. 등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됐다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물권행위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행에 문제가 났습니까? 안 남는다. 그래서 급부의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으면 물권행위고 채권행위는 급부 이행에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가 어떤 성격이냐? 채권은 매매계약을 상대로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로 뭐가 없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는 그럼 채권이에요.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럼 채권 양도는 개념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지명채권도 양도계약은 계약이에요. 그 얘기는 그 채권을 매도인에게서 제3자로 넘겨주는 거예요. 기속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양도계약을 통해서. 채권 양도계약은 매도인의 채권, 즉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속 주체가 누구였죠? 매도인에서 제3자로 바뀌어요. 자, 급부의 문제 남습니까? 안 남아요. 그래서 물권행위예요. 근데 준이 붙었어요.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객체화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물권 이해에 걸리기 때문에 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준 물권행위. 자, 이 지명채권, 채권 양도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약방의 감초처럼 하나씩 지문이 뜨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기억할 게 뭐냐면 양도금지 특약이 위반하여 자 채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 양도금지 특약이 위반하면 채권 양도계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건 누구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누가 원할까요? 채무자가 원하는 거예요. 채무자 난 이 사람한테 급부를 이행하고 싶은데 바뀌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어요. 그 특약을 위반해서 채권 양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권 양도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쟁점은 뭐냐? 소급이냐 아니면 그때부터 나요. 대법원 판례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부터요? 승낙 시부터.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 효과는 승낙 시부터. 다른 약정이 뭐냐면 소급하겠다. 채무자가 승낙할 때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제3자가 만나서 야, 이 승낙이 오늘 이루어졌지만 양도 효과는 기존으로 양도 계약이 있던 대로 소급하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정이 없는 한 어떻다? 승낙 시부터. 그렇게 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급되는 경우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됐을 때 소급되는 경우는 자 기억하십시오. 무권대리 추인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관할가치 허가라고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난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과 무권대리 추인은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비슷하게 가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유동적, 근데 공통점이 뭐죠? 유동적인 무효의 상태예요. 유동적인 무효 상태를 전제했을 때 그 흠결이 치유됐을 때는 그 효과가 소급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양도계약 이해 무효일 때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식으로 더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근데 유출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권 취득. 자, 이제는 이제 개념이에요. 이제 특정 승계, 소유권 취득인데 이게 특정 승계다. 자, 권리의 취득을 보수를 보게 되면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나눠요. 권리 취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을 보니까 원시 취득 있고 승계 취득 구분합니다. 그럼 크게요. 원시 취득과 승계.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어떻게 구별하냐?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했냐 안 합니다. 자, 원시 취득에 소유권은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건물을 신축한 경우예요. 건물 신축하면 여러분 기억할 게 뭐다? 원시 취득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7조에 따라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취득합니다. 이거는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즉 타인의 권리에 바탕이 아니죠. 건물 신축은 없던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은요. 이거예요. A가 원시 취득, 갑이 원시 취득을 했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잖아요. 근데 을의 소유권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뭐다? 승계취득이에요. 아,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기는 그게 승계취득이다. 그런데 승계취득에는 뭐가 있다? 이전적 승계와 승계취득에는 자, 뭐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이전, 설정.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매매 계약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바탕. 이게 지금 승계취득이 타인의 권리를 바탕 거죠. 타인의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이전이니까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가 바뀝니다. 매매 계약이 되면 그 소유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매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정은 뭐냐? 저당권 설정을 생각하십시오. 설정하면 떠오르는 게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즉 제한물권 설정이잖아요. 이 설정적 승계는 제한물권 생각하십시오. 근데 타인의 권리를 바탕합니까? 아닙니까? 타인의 권리를 바탕하잖아요. 타인의 권리에 제한을 시켜줘요. 어떤 제한이죠? 제한물권이 생기면 소유권에는 어떤 기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이 있는데 사용, 수익이나 아니면 교환가치도 제한한다. 자, 저당권이면 처분, 즉 교환가치에 제한을 두는 거고요. 용의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사용, 수익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따라서 설정적 승계는 타인은 권을 이제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그 권리 위에 제한적인, 즉 용의물권이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등기 목적이 여기겠죠? 저당권 설정이 돼요. 1번으로 등기부에. 하지만 이것도 이혼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죠. 그때 어떤다? 부기등기로. 저당권 이전. 이 경우에는 이전이겠죠. 설정된 저당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기속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그런데 이전적 승계는 이전하는 건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있어요. 특정 승계는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 그러면 포괄 승계 뭐다? 기억할 게 뭐냐면 상속이에요. 포괄 승계. 대표적인 게 상속. 여러분은 포괄 승계하게 되면 상속만 기억하십니다. 그럼 특정 승계 뭐다?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 뭐가 있어요? 매매 배울 거고요. 여러분이 교환계약 배울 겁니다. 그러면 배우지는 않지만 증여계약도 있고요. 그러한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특정 승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원시취득은 건물 신축이다. 또 하나, 점유취득 시 완성도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면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비록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만이, 앞에서는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지만 점유취득 시 완성은 비록 원시취득이지만 법에서, 민법에서 뭐라고 했죠?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 시 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동그라미 5번. 자,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자, 무권대리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추인권이 쟁점이 될 거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쟁점입니다. 최고는 뭐죠? 본인에게 추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게 무권대리 행위인데 지금 효력이 없어.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추인할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고권은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철회권은요,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인 무효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쟁점일 겁니다. 그렇게 추인된 확답을 최고합니다. 근데 이게 최고인데, 자, 최고예요. 뭘 묻는 거죠? 본인한테 어떻게 할래예요. 우리가 법률행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사표시예요. 법률행위 효과는 법적 법률관계의 형성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표시가요.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원칙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는 묻는 거예요. 자, 최고를 하는데 묻죠. 의사는 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의사표시에 어떤 법적 효과가 담겨져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할래? 그것만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 형성시키는 내용이 없어요.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권 권리 의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발생하는데 확답을 최고하는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 어떤 효과를 줬죠?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합니다. 그게 최고의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아니에요. 의사표시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법에서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표시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통지라고 구분합니다. 의사표시와 구분해서. 그래서 의사통지다. 왜 통지라는 표현을 쓰냐? 이 최고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발생하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준법률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률행위라면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의사표시들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여기에서는 의사만 있잖아요. 의사만 있지 그 효과는 법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준법률행위냐? 이 의사통지도 하나의 통지 때문에 법률에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도달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규정이 준용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 그러면 의사의 통지뿐만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관념. 의사는 어떠한 생각들, 의사를 통지하는 거고요. 통지는 통지인데 관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면 채권 양도 계약에 있어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양수받은 권리를 행사하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뭐죠? 양도인이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가 바로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 대비는 최고예요. 최고는 의사통지다. 그리고 관념의 통지는 뭐다? 채권 양도의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누가? 양도인이. 그게 관념의 통지입니다. 이게 41번 관련된 겁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전부터 하나씩 지역적으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 42번. 자, 갑으로부터 갑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이건 대리 문제예요. 항상 대리는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요했으면 전제에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묻는 문제나 아니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법적인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크게 방향이. 근데 지금은 자, 먼저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건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십시오. 항상 이 지문을 보기 전에 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법정 대리인에서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항상 대리권 수여했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표시해놓고 문제 푸십시오. 을은 갑을 대리해요. 그러면 항상 그리고 갑, 본인. 그럼 상대방은 병이 될 겁니다. 상대방.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을.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 이렇게 수권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의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본인, 상대방 이런 표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대리 파트에 있어서는 자, 병과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구나. 계약을 했다. 매매계약. 자, 이런 전제로서 묻는 게 처음 나오는 게라 이런 문제 패턴 나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을은. 자, 을은 누구죠? 이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금의 수령 관한. 즉, 이걸 뭘 묻냐면 대리권의 범위예요. 기본적으로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 행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즉, 대리권을 줄 때 너는 이걸 뭐 할 수 있어? 그 약정을 합니다. 그 약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하겠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게 뭡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금 매도인의 대리인이죠. 매매계약 체결되면 그 매도인은 매수인들 뭘 받죠? 법적 효과로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해요. 즉
병은 매수인은 갑에게 대해서 매매를 지급하는데 과연 을에게 대리인에게 그 매매 자금을 수령할 권한가 있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즉 매매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 을이 갑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수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병이 갑에 대한 매도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을이 전달의 연을 상관없이. 왜냐하면 을은 수령 권한이기 때문에. 즉 병이 을에게 지급한 것은 병이 갑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 매매 등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즉 병이 갑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병이 나중에 나는 매매 잔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냐하면 채무를 이행했잖아요. 단지 을이 갑에게 전달을 못했을 뿐이죠. 그런 논의의 실익인 겁니다. 갑이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못하죠. 왜냐하면 병은 을에게 줬고 그게 적법하니까. 따라서 을이 갑에게 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이미 채무는 이행한 겁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내가 돈을 받지 못했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병의 채무 불이행인 경우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한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상대방인 갑은 뭐가 생겼어요? 채무 불이행이 이러한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누가 한다? 지금은 대리인이.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은 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해제권은 뭐죠? 계약 체결과 반대되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은 즉 별도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 체결 권한 안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매매 계약이란 원상 회복 의무는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비록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도 갑과 병에 있는 겁니다. 설사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병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또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대리가 적법하다는 전제입니다. 자,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계약 해제 원상 회복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겁니다.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자, 적법하게 이 효과가 기록된 경우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무권 대리일 때, 무권 대리 행위고 병이 을에게, 무권 대리에게 돈을 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지? 그거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3번과 관련해서 설사 대리인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된 계약적 채무의 불행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 의무는 누구 있다? 계약의 당사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원상 회복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의 문제이다. 설사 대리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에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자,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요? 을에게 채무 불행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문제다? 계약의 당사자예요. 즉 계약의 해제와 아니면 계약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의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자, 5번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인 대리 행위를 하였고 이게 뭐냐면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리권 남용이 있어요. 대리권 남용이 있는데 대리 행위는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죠. 저는요. 법률 행위에 적법하다는 전에서 대리가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생 입장은 적법하게 법률 행위는 아무 문제 없다. 즉 법률 행위 자체에 103조나 104조 위반이 있으면 대리권 유무에 상관없이 이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권대 유동적 무효나 대리 문제는 이 법률 행위 자체는 유효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제 대리권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한 경우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대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죠?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인이 법률행위 때 이거는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 효과가 누구한테? 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됩니다. 그게 대리의 쟁점입니다. 근데 대리권 나면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요. 그리고 현명을 했어요. 이건 본인을 위한다는 거. 그리고 대리권 범위 내예요. 외관상. 그런데 이 대리인의 목적이 뭐냐? 본인이나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은 아니에요. 요거는요. 대리권이 있고 현명주의, 즉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권 범위 내면 이 법률행 효과가 본인에 기속되는 거지 이런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 대리의 법률행위 효과를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07조 1항 단서, 비진의 표시, 단서가 뭐죠? 비진의 표시가 뭐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의사표시의 불이치를 알았거나 상대방의 비진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효력이 없다. 유추 적용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대리의 상대방, 대리인과의 거래를 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 대리권 남용 사실, 즉 본인과 아니면 제3자 이익을 위한 거다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대리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없다. 그 얘기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하였고 이게 대리권 남용,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이게 대리권 남용의 문제고 병도 이를 안 경우, 즉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알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본인에게 이 법률의 효과를 기소시킬 수 없다. 의뢰 대리행위는 가백에 효력을 미친다.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